여러분 오신 거 환영하고요. 자, 오늘은 우리 오신 선생님이 이게 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이 장이라는 것은 사실 장 중에서 이 대장이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에요. 예를 들면은 속담이 참 지혜일 수 있는데, 사람이 똥배 힘으로 산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똥배 힘으로. 이제 우리가 먹은 음식이 대장에서 발효될 때 거기서 비타민, 면역물질, 생명물질 이런 것들이 다 만들어져요. 그래서 면역 기능이 좋은 사람은 음식이 거기서 잘 발효되기 때문에 면역이 좋아지는데, 그 면역 기능이 좋은 사람은 아랫배가 따뜻합니다. 왜냐하면 음식이 발효될 때 거기서 열이 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몸의 구조를 보면 이 식후에 식곤증이 올 때 졸리죠. 그럴 땐 피가 다 위로 가버려요. 밤에 유일하게 일하는 것이 대장인데, 저녁을 먹어버리면은 장으로 갈 피가 위로 오면 아랫배가 차져버려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장에서 면역 물질이 이제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예가 이제 보고입니다. 보고. 보고독이 테트로도톡신인데 청산가리에 1000배 독하다 그래요. 근데 이 보고의 독은 보고가 만들지 않고 보고장에 살고 있는 아르테르모나스라는 미생물에 의해 만들어져요. 근데 자연 보고는 이 독이 있어요. 암 환자들이 심하면은 이 보고알을 먹어요. 근데 이제 양식하는 보고는 뭐가 없는가 하면 독이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대량으로 이제 사육을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부딪히고 염증이 생기고 하니까 이 사료에다가 항생제를 섞어주니까 항생제가 들어가서 장에 있는 미생물을 다 죽여버리기 때문에 독이 안 생기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먹는 이제 육류나 생선 이런 걸 먹을 때 거의 다가 항생제가 거의 첨가됐다고 보면 되겠죠. 그런 것들이 계속 들어감으로 인해서 장에서 내 몸에 어떤 면역 물질을 만드는 미생물들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육류나 생선을 먹는 것이 좀 위험한 그런 상황이 있는데요. 요즘 고기 안 먹죠? 예. 우리가 일단 이 음식을 먹을 때 제일 중요하게 이제 여기는 것이 과연 내 몸이 필요로 하는 음식이 어떤 건가 아는 게 중요해요. 내 생각이 원하는 음식이 아니고 내 몸이 원하는 음식. 예를 들면은 입에서 항문까지가 한 10m 되니까 굉장히 길죠. 그 10m 되는 이제 이 소화기관을 전체를 살펴보면은 우리가 건강식이라고 먹는 채소 소화액은 0%예요. 인간이 채소를 먹어서 거기서 에너지원인 포도당을 만드는 소화 기능은 없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백질 소화 기능은 탄수화물 소화액이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먹으면 썩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육류나 생선, 우유, 계란 이런 단백질 음식을 먹고 화장실을 가보면 냄새가 썩는 냄새가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음식을
먹는 것이 몸에 좋은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이게 먹는 데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근데 이 생각이 좋은 것이 몸에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생각이 좋은 것과 몸이 원하는 것은 다르다. 채소 소화액은 전혀 없고 단백질 소화액은 탄수화물 소화액이 10분의 1밖에 없는데 채소와 단백질의 특징이 뭔가 하면 질소가 많다는 거예요. 질소가 많은 것은 장에서 부패되기 때문에 생채소도 이렇게 시장에 가서 이렇게 쌓였을 때 보면 썩는 냄새가 나고 고기를 먹었을 때는 화장실 가보면 썩는 냄새가 나죠. 대변을 봐서 우리가 손으로 주물러도 냄새가 없어야 그게 정상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의 모든 사람의 병도 이제 영양 불균형인데요. 과연 우리가 뭘 먹어야 될까? 뭐 영양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견과류를 먹어야 된다. 또 우유를 먹는 것이 좋다. 여러 가지 이제 이론이 있는데요.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보통 5가지로 분류를 해요.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비타민, 미네랄인데 저희들 이제 어릴 때만 해도 주로 이제 뭐 고기 한번 먹으면 잘 먹는 거였고 이제 밥만 좀 배부르게 먹어도 이제 건강에 좋다 이런 시대였는데 요즘은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비타민이 전부 오버됐어요. 다 넘쳐요. 근데 이제 뭐만 모자라는가 하면 미네랄이 모자라요. 미네랄은 금, 은, 동, 아연, 구리, 코발트 이런 이제 금속의 미량 원소인데 이것이 인체 내에서 면역 기능을 증가시켜주고 호르몬 대사를 조절해줘요. 근데 요즘은 모든 병이 미네랄 부족의 근거로 인해서 병이 온다고 보면 돼요. 저희들 어릴 때는 뭐 비타민 부족 정도였다면은 요즘은 이제 미네랄 부족으로 가버리는데요. 이 미네랄이 제일 균형지게 골고루 들어있는 것이 바닷물이기 때문에 한 90여 종 중에 86종이 바닷물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금을 잘 먹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서는 모든 음식에 이제 미네랄이 들어있지만은 미네랄이 분리돼서 나오는 조건이 타야만이 분리돼 나와요. 타야만이. 그래서 우리가 이 미네랄의 또 다른 이름을 불탄 제회자를 써서 이제 회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농사 지어 가지고 그 나무를 태워서 난방을 하고 밥을 해서 그 재가 나오는 게 농촌에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농토에서 뭐가 이제 고갈이 되는가 하면 이제 미네랄이 다 고갈이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미네랄이 이제 자연 상태에서 공급되는 통로는 어딘가 하면은 별똥별입니다. 아마 1년에 지구상에 아마 수천 톤이 떨어질 거예요. 별똥별 알죠? 밤하늘에 보면 이 별들 떨어질 때 그 운석이 대기권에 들어오면서 타서 그것이 이제 자연적으로 이제 들어가는 정도지 지금은 그 인간이 인위적으로 재를 갖다가 농토에 넣어서 미네랄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경남 김해 쪽에 가면은 벼농사를 짓고 나면은 초봄에 그 논에다 뭐 하는지 아세요? 불을 다 질러버려요. 그죠? 그래가지고 온 연기가 논에 막 자욱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재를 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환원시키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재 속에 들어있는 광물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것을 이제 어떻게 섭취할까 이제 연구해서 현대 사람들은 커피를 마셔요. 커피도 볶습니까? 네, 볶아요. 커피가 없는 이전 세대는 뭘 썼는가 하면은 보리차, 옥수수차. 시장에 가서 파는 거 보면 좀 어떻게 볶았어요?
거의 좀 태우듯 볶아서 거기서 이제 구수한 미네랄이 이제 분리돼 나왔죠. 근데 녹차나 커피는 단점이 카페인이 들어있어서 신경을 흥분시킨다는 게고, 그 다음에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미네랄이 제일 많은 것은 들기름, 참기름, 깨소금. 깨가 제일 고소하지, 그죠? 그 고소한 맛이 이제 미네랄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먹는 음식에서 대량으로 이 미네랄을 어떻게 흡수할까 연구해서 찾다 보니까 통곡류의 껍질, 그게 현미 껍질 부분에 미네랄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요즘은 건강식 하면 뭐 먹으라 겁니까? 우리 선생님 현미밥 드세요? 현미밥 왜 잡수는지 아세요? 네, 다른 영양이 아니고 미네랄 때문에요. 근데 그게 말짱 도루묵입니다. 혹시 검정쌀 가지고 밥해 잡숴 보신 적 있어요? 화장실 가보면 어때요? 100% 현미도 먹고 화장실 가보면 그냥 나와요. 왜 그런가 하면은 현미 껍질은 채소보다도 훨씬 딱딱한 섬유질입니다. 그러니까 그놈을 하루 종일 씹어봐야 그 세포질을 깨뜨리고 그 안에 미네랄이 분리돼 나오지가 않아요. 그것은 태워져야만이 미네랄이 분리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혹 집에서 기름 짤 때도 뭐 어떤 사람은 탄 것이 나쁘다고 덜 볶아 짜지요. 그러면 기름 양도 적고 고소한 맛도 없어. 그럼 별로 도움이 안 돼. 우리가 타서 나쁘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탄 것이 나쁜 게 아니고 탈 때 나오는 연기 있죠. 목초액 성분이 나쁜 거예요. 목초액 속에 벤조피렌이 들어있으니까. 탄 것이 나쁘면 우리가 숟가루나 이런 걸 먹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깨도 기름 짤 때 좀 매 볶아서 좀 아주 고소한 맛이 나도록 하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현미 밥을 우리가 채소와 건강식으로 먹었는데 별로 도움이 이제 안 된 이유 중에 대표적인 원인이 미네랄의 흡수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발화현미는 에너지원이 약하죠. 이미 발화될 때 당질을 많이 소모돼 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일단 그 껍질 속에 미네랄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넘치는 걸 자꾸 먹을 필요는 없어. 그죠? 이 시대는 어쨌든 미네랄이 중요한 거니까 그 미네랄을 잘 섭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제 우리가 밥을 해서 말려서 껍질을 태워요. 볶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먹는다든지 아니면 이제 그 볶은 걸 갖다가 떡을 할 때 넣어서 떡을 해서 구워 먹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 시대에는 다른 것보다도 미네랄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미네랄이 부족한 사람의 증세가 대표적인 게 뭔가 하면은 나는 식욕을 못 참겠다 하는 사람은 대개 미네랄 부족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남자들은 별로 모르는데요. 여성들은 생리 때가 되면은 막 식욕이 증가돼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배란이 일어나고 생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 생리가 있기 위해서는 호르몬 대사가 일어나야 되고 그 호르몬 대사를 위해서는 미네랄이 충분히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미네랄이 부족하다 보니까 호르몬 대사를 위해서 인체가 미네랄 달라는 신호가 뭐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식욕으로 나타나게 돼 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아마 생리 때가 돼서 나는 배가 아프고 뭔가 먹고 싶다는 사람들은 이 미네랄에 초점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애들 보면은 생리통 없는 애들이 거의 없습니다. 전부 이제 가공식품 먹고 미네랄이 이제 고갈이 되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몸 안에 이 광물질이 미량일 때는 미네랄이라고 하고 미량 원소라 그러는데, 납이나 수은이나 굴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축적이 되면 중금속이라 그래, 그죠? 우리 몸에 들어온 이 미량의 금속들이 피를 타고 돌다가 이 모발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중금속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할 때 뭐 잘라 합니까? 머리카락 잘라가지고 검사를 해요. 근데 이제 옛날부터 어떤 얘기가 있는가 하면, 금이나 은이나 구리의 중독은 수은이 빼요, 수은이. 근데 수은이 어디에 제일 많이 들어있습니까? 육류가요? 채소가요? 일반적으로 메탈 수은은 생선에 제일 많이 들어있죠. 참치 같은 거. 그래서 우리가 곡식이나 이런 오염된 걸 먹어서 수은이 중독이 되면은, 수은이 많이 들어오면 이 수은은 몸 안에서 뭘 뺏어가는가 하면 굴이고 은이고 금을 뺏어가 버려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모발 검사를 해보면요, 굴이하고 은이 굉장히 많이 부족합니다. 암 환자는 거의가 은이 몸의 함량이 10분의 1에서 20분의 1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생선 같은 거 많이 먹는 거 별로 도움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현미 밥을 해서 말려서 이제 비벼야 되겠죠. 비벼가지고 이렇게 잘 숙성시킨 다음에 이제 볶아서 먹으면은 그 세포질이 완전히 터져서 미네랄이 흡수가 잘 되는데요. 이 볶은 곡식하고 누룽지하고는 또 달라요. 누룽지도 태운 거잖아요. 근데 미네랄이 많이 흡수가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이 볶은 곡식은 볶을 때 세포 주머니를 완전히 터뜨려가지고 많이 먹어도 위에서 뿔거나 팽창하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누룽지를 먹으면 어떻습니까? 배가 자꾸 불러와요. 그죠? 왜요? 이거는 타기는 했지만은 세포 주머니가 완전히 터지지가 않아서 수분이 있는 상태에서 태워졌기 때문에 이제 그 차이가 있고요. 미숫가루는 도움이 안 되죠. 그 씹을 수도 없고 침이 안 섞이고, 이제 완전히 세포를 터뜨릴 수가 없어요. 미숫가루 해가지고는. 네, 이따 얘기 드릴게요. 그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나이 들면은 제일 큰 문제가 뭔가 하면은 혈관이 막히는 병이에요. 치매도 올 수 있고 동맥경화도 오고 이제 혈압도 오겠죠. 우리 몸의 혈관 길이가 12만 킬로예요. 그 지구 한 바퀴가 이제 4만 킬로니까 내 몸의 혈관이 지구를 3바퀴 돌린다는 것은 우리의 아마 상상력을 초월할 정도로 혈관이 가늘다는 거겠죠. 그 혈관 속을 피가 빠르면 초속 60m, 시속 200km 이상으로 순환을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뭔가 하면 요즘 병원에 가서 검사했을 때 중성지방 수치가 높다, 혈관에. 콜레스테롤이 있다는 말을 거의 다 듣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먹는 거에 비해 음식의 에너지를 다 쓰지를 않으면은 음식을 먹었을 때 생긴 당을 갖다가 인체가 지방으로 농축을 시켜요. 그렇게 해서 이제 혈관에다 다 붙여놔 버렸어요. 그래서 심장에서 나가는 동맥이 막혀서 혈관의 압력이 낮아지면은 우리가 그걸 저혈압이라고 하고, 심장에서는 동맥을 통해 피가 잘 들어갔는데 심장으로 들어오는 정맥이 막혀가지고 혈관이 팽팽하면
고혈압입니다. 저혈압이든 고혈압이든 전부 다 혈관에 찌꺼기가 끼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혈액순환이 잘 되고 안 되고가 건강하고 건강하지 않고 이걸 이제 판가름을 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막힌 혈관을 청소할 수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우리 사모님 기억력 좋으신지 모르겠어요. 나이 들면 뭐 숟가락 들고도 숟가락 어디 있냐 이제 묻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요. 뇌 혈관이 막혀서 산소 공급이 안 되면 이제 기억력이 자꾸 없어지겠죠. 근데 이제 우리 몸의 혈관에 막힌 것이 기름때인데 기름때를 어떻게 하면 제일 잘 제거할 것인가? 기름때 제일 잘 빼는 거는 비누입니다. 우리가 옷이고 몸이고 뭐 손 씻을 때 이제 비누로 다 쓰는데요. 옛날에 비누가 없을 때는 볏짚이나 콩깍지 태워가지고 거기서 재가 나오면 거기다 물을 부으면 잿물이 되죠. 잿물로 이렇게 씻었어요. 예를 들면 나무가 타서 수치되면은 탄산칼륨이라는 천연 잿물이 10% 정도 나와요. 화학 구조가 K2CO3인데 그래서 이 숟가루 푼 물에다가 콩기름 넣고 계속 끓여서 졸이면은 거기에 비누가 나옵니다. 천연 비누가 나와요. 근데 우리가 이제 섬유질이 살아있는 현미, 통밀, 뭐 옥수수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볶아서 먹을 때 그것이 이제 볶을 때 탄화되면서 거기서 뭐가 많이 생기는가 하면 잿물이 생겨요. 그래서 이 볶음국식을 꾸준히 먹으면 불과 한 1, 2주만 잘 먹어도 그래요. 먹으면은 평소에는 목욕탕 가면 막 겉대 나오고 속대 나오고 때가 나오는데 이 곡식을 먹고 목욕탕에 가서 목욕을 하면요 때가 없어져 버려요. 비누도 필요 없어져 버려요. 있던 것도 그냥 씻으면 나와버리고 겉 시커먼 거 이런 때가 나오는 게 없어져 버려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볶음곡식을 먹으면 이 잿물이 혈관 속의 기름때도 녹여내고 체지방도 분해하고 피부로 나올 때까지 다 분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이걸 몰랐어요. 그 효과가 있는지. 이상하게 심장병도 좋아지고 혈압도 좋아지고 순환계도 좋아져가지고 야 이것이 뭐가 원인인가 해서 우리가 미국 FDA에 이거 검사차 보내봤더니만 이 잿물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 볶음곡식의 비타민 C는 태워도 손실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즘 스트레스도 그렇고 또 우리가 환경적으로 화학물질들이 몸에 들어오면 세포의 유전자를 변이시키고 이제 암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제일 필요한 것은 뭔가 하면 이 세포가 손상되지 않도록 이렇게 딱 보호해주는 기능이 절대로 필요해요. 근데 그 절대로 필요한 항산화 물질이 요즘 거의 없어요. 이 항산화 물질은 생채소나 생과일에는 거의 없습니다. 옥수수를 익히면 끓이는 시간의 길이만큼 몇백 배씩 증가돼요. 근데 가장 강력한 항산화 물질은 빵을 굽든 곡식을 볶든 직접 열을 가할 때 곡식 속에 라이신이라는 아미노산이 곡식의 전분질과 고열에 의해서 결합이 되면 프로닐라이신이라는 아주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생기는데요. 예를 들어 빵을 만들면은 빵을 구우면 겉에 좀 노릇노릇하죠. 속은 희고 말랑말랑하잖아요. 속의 흰 부분보다 겉에 노릇노릇하게 구운 부분이 8배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독일 사람들은 이제 구운 빵이 주식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빵을 먹으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겉에 탔다고 안 먹고 버려버리고 속의 흰 부분을 먹는데 이 사람들은 겉에 탄 부분을 먹고 속의 흰 부분은 조각조각 썰어서
프라이팬에 노릇노릇하게 구워서 먹어요. 그렇게 해서 이 세포 하나하나를 이렇게 딱 싸버립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사람은 못에 찔리든 칼에 비이든 상처가 나도 소독도 필요 없고 밴드도 필요 없고 그냥 잘라버려요. 염증이 안 생겨. 근데 이게 항산화 물질이 적은 사람은 구내염도 잘 생기고 조금만 뭐 상처가 생겨도 진물이 나고 오래가고 아주 이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기를 먹으면 암에 걸릴 확률이 10배는 높다 그러는데요. 문둥병의 원인은 돼지고기입니다. 이 나병균은 특히 더운 기후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우리가 문둥이 하면 함경도 문디가 아니고 어디 문디라고 합니까? 뭐 선생님 경상도입니까? 전라도 문디 아니면 경상도 문디. 그죠? 더운 지방에서 이게 나병균이 있었어요. 근데 다행히 이 문둥병균이 결핵약에 아주 치명적으로 죽는다는 걸 발견한 이후로 요즘은 이제 나병에 대해서 신경 안 쓰지만 옛날에는 이거 정말 심각한 질병이었죠. 근데 이 돼지고기를 돼지는 쓰레기만 먹잖아요. 이 돼지고기를 제일 많이 먹는 민족이 어느 민족일까요? 아마 독일을 따라가지는 못할 거예요. 막 그 사람들은 하도 고기 소시지 먹어가지고 몸 하나도 다 어때요? 옛날에 콜수장 같은 경우는 막 드럼통 같잖아, 그렇죠? 그렇게 고기를 많이 먹고 소시지 먹고 이런 사람들이 왜 우리보다 그렇게 암이 안 걸릴까? 그 사람들은요 주식이 구운 빵을 같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기의 독성으로 염증이 생기고 세포가 변이될 수 있지만은 세포를 다 쏴주니까. 한국 사람들 빵 먹으라 그러면 주식으로 먹어요, 안 먹어요? 못 먹어요, 그죠? 뭐 문화예요? 밥 문화예요. 그러니까 여기 뭐가 부족해요? 항산화 물질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마침 고기를 많이 안 먹어도 썩고 세포를 보호하는 기능이 없다 보니까 몸에 염증이 생기고 암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도 밥 좋아하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제 볶음곡식을 이 시대에 이제 먹어야 되는 이유, 이제 우리가 이제 한 거의 50대 이후가 되면 이제 보험이 우리를 못 지켜줘요. 이제 건강이 노후 대책인데 그 노후 대책으로 일단은 음식이 바로 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녁 굶는 거. 제일 핵심이 저녁 굶는 거죠. 왜냐하면 밤에 먹은 음식은 전부 독이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원래는 한 사람의 우리 선생님 몸이나 우리 사모님 몸이 모욕하고 깨끗하게 옷 입고 있으면 건강할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 한 사람당 몸 안에는요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기생충이 1kg씩 있어요. 아마 현미경으로 내 몸을 본다면 더러워서 못 볼걸요. 근데 얘들은 내 몸이 과로하든지 면역 기능이 떨어지면 금방 염증을 일으켜가지고 나를 죽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이 균이 들어왔을 때 이 균을 죽이는 이제 기능이 이제 대표적으로 2개가 있어요. 우리가 백혈구라는 거 있죠? 내 몸의 군인입니다. 항상 혈액 속은 무균 상태를 유지하면서 몸 안에 들어온 균들을 직접 죽이는 식균 작용을 해요. 그래서 이 백혈구의 면역 기능을 우리가 적응성 면역이라 그래요. 그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푸른 곰팡이에서 페니실린을 만들듯이 이 아침 점심 먹은 곡식이 저녁에 장에서 띄워질 때 비타민, 면역 물질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요. 그 장에서 만드는 면역 물질을 우리가 자연 면역 물질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음식에 부절제하고
아랫배가 차고 자연 면역 기능이나 적응성 면역 기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 몸 스스로가 병을 이길 만한 능력들을 거의 상실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가정에 한 사람 이상이 암 환자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내 몸의 군인들이 병을 이기는 면역 기능이 떨어지니까 현대의학이 뭐를 연구했는가 하면 이 몸 안의 균들의 활동을 억제하고 죽일 수 있는 2차 면역계를 우리가 만들어 보자. 그래서 파스테르가 세균을 발견하고 플레밍이 처음 페니실린을 만든 이후로 인류는 셀 수 없는 항생제, 항암제, 바이러스제, 곰팡이제를 만들어서 썼다 이 말입니다. 짐승이고 사람이고 식물이고 전부 다 막 써버렸잖아요. 그렇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지금은 이게 내성균이라는 슈퍼박테리아가 생겨가지고 환자가 병원에 갔다가 도로 감염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게 이제 한계를 만나버린 거예요. 인간이 만든 2차 면역계인 항생제가, 항암제가 사람의 건강을 지켜주지 못하는 이제 상황이 와버리니까 지금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역사 속에서 이제 살펴보기 시작한 거예요. 봤더니만 과거 세대는 2차 면역 물질을 사용한 것이 항생제나 항암제가 아니었고 녹과 은과 금과 수은이었어요. 항생제가 나오기 전에는 옛날에는 임질이나 매독 이런 아주 독한 균에 감염이 되면 다 수은을 썼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이나 이제 짐승은 척추뼈가 있어요. 그죠? 척추뼈가 있는 생명체는 우리가 고등생명체라 그래요. 반면에 거미나 지렁이나 이런 이제 미물들은 척추뼈가 없어요. 척추뼈가 없는 생명체는 간이 없어요. 우리가 무슨 말하면 벼룩이 간을 내먹지 하는데 벼룩이가 척추뼈가 있습니까? 없지요. 그럼 벼룩이 간도 없는 거예요. 예. 우리가 벼룩이 간을 내먹지 했을 때 실제 벼룩이 간은 없다는 거죠. 근데 이게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이 구리가요 굉장한 살생제예요. 인체 내에서. 근데 간이 있는 생명체는 구리를 해독하고 간이 없는 생명체는 치명적 독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자연농이나 유기농 하는 사람들도 벌레가 끼면 약을 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약의 대표적인 물질이 뭔가 하면은 황산동이라는 구리녹을 쳐줍니다. 파란 구리녹. 근데 이 황산동이요 또 어디에 특효인가 하면은 눈을 밝게 해준 데 아주 특효예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롯데야에다 세수를 하면 눈이 밝아진다 그랬고 요즘 나오는 모든 안약에는 황산동이 다 들어가 있어요. 구리녹이 다 들어가 있어요. 대단한 거지, 그죠? 이제 이 구리 이온이 우리 몸 안에서 하는 첫째 일이 몸 안에서 산소를 엄청나게 발생시켜요. 그 다음에는 이 불균등화 반응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하나의 물질이 서로에 반대되는 성질을 가지는데요. 옛날에 우리 소독하면은 거품 나는 과산화수소 있었지요. 이걸 활성산소라고 합니다. 이 구리는 산소를 대량으로 발생시키고 한면으로는 과산화수소를 대량으로 발생시켜가지고 몸 안에 있는 세균을 무차별적으로 살균해요. 정말 그런가? 이 신장에서 1시간에 2번씩 피를 걸러서 노폐물이 콩팥, 방광, 요도로 이렇게 나올 때 거기에 이제 균들이 있을 수 있잖아, 그죠?
만일 거기 균이 번식하면 염증이 생기면 방광염도 생기고 요도염도 생기죠. 이제 여성들은 남성보다 요도가 7cm 정도 짧으니까 우리 엄마들 전에 방광염 걸려보면 어때요? 뭐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계속 뭘 만드는가 하면 몸에서 과산화수소를 만들어서 계속 살균을 해요. 그 증거가 과산화수소는 소독하면 뭐가 일어납니까? 거품이 일어나요. 우리 소변 보면 뭐가 일어나요? 거품이 일어나요. 그게 과산화수소예요. 근데 당뇨 환자는요, 거품이 훨씬 많이 일어나요. 왜 그럴까요? 모든 균은 당분을 먹고 살고 번식이 증가되니까 소변에 당이 나올 때 막 소변도 설탕물이 묻어서 뻐득뻐득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일을 많이 먹든지 당뇨 환자들은 소변 볼 때 거품이 많이 나오는 거는 내 몸에서 알아서 뭐를 많이 만들어야 될까요? 과산화수소를 훨씬 많이 만들게 해줘요. 그래서 이 구리이온이 내 몸에서 활성산소인 과산화수소를 대량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참 유익한 일이죠. 이 구리는 우리 몸 안에서 우울증을 치료하는 특별한 역할을 해줘요. 그런데 우리가 특히 생선을 많이 먹어가지고 수은이 많이 축적된 사람들은 이 수은이 몸 안에 구리나 은을 많이 소모시켜가지고 몸을 검사해보면 구리 이온이 많이 부족해. 우리 선생님 옛날에 녹그릇 써본 적 있어요? 이 녹그릇이 구리가 78이고 주석이 22%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건강을 위해서 2차 면역 기능을 활성화하려면 이 녹그릇에 물을 떠났다가 마시든지 음식도 녹그릇, 노수죠. 예를 들면은 저희들 어릴 때 보면요, 미나리 막 뜯어오면 옛날엔 거머리가 왜 그러지 않은지 몰라요. 그러면 노대에다 이렇게 담가놨어요. 그럼 거머리가 비실비실 나와가지고 힘 못 쓰고 죽어나가 버려요. 왜 그럴까요? 그 굴이 중독이 돼가지고 죽어버려요. 그리고 지금 아산병원에 가보면 큰 병원들은 저런 큰 문에 손잡이 있죠. 전부 다가 노수로 만들었어요. 신주. 기억하죠? 왜 그럴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저 문 손잡이를 잡아도 거기에 붙은 모든 균이 다 살균되니까. 그리고 닌게를 거치되 수도꼭지까지 이제는 병원에서 그걸 바꿔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그걸 해놓으면서 병원 내 감염률이 50% 떨어진다. 근데 이 구리는 내성이 없어요. 굉장히 중요하겠지, 그죠? 그 다음에 이 은이라는 것은 좀 특별한 물질인데요. 은은 정식으로 미국 식품의약안정청 FDA에 정식 항생제로 등록된 물질입니다. 실버 오인트가 있어요. 은으로 만든 가제가 나와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일반 염증과 별개로 사람이 2도, 3도 화상을 입잖아요. 전신에. 근데 여기다 항생제 같은 거지를 감아버리면 이게 수개월 동안 치료를 했는데 내성이 생겨서 치료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화상을 입었을 때 쓰는 연고나 화상 거즈는 뭔지 압니까? 은으로 만들어요. 은은 실제로 650여 종 이상의 세균은 은에 접촉이 되면 6분 내에 다 죽어버려요. 우리 왜 자동차 그 바람 나오는데 냄새 날 때 있죠, 그죠? 은 나노 스프레이 뿌리는 거 압니까? 뿌려놓으면 냄새 있어요, 없어요? 왜 없을까요? 은의 입자가 가서 세균을 순간적으로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이 과거에 유럽의 패스트로 인해 가지고 유럽 인구가 3분의 1이 다 죽을 때도 네덜란드의 왕족들은 안 죽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왜요? 전부 부자니까 은접시에, 은장신구에 이런 걸 차고 있었으니까 은이 오니 감사주니까 균이 범접을 할까요? 못 할까요? 못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도 어린애들 돌 되면은 뭐 해줍니까? 은수저도 해주고, 노인들도, 우리 어른들도 뭐 생일 되면 다 은수저, 요즘은 다 장롱수저 돼버리지. 아무리 좋은 걸 알아도 저도 활용할 줄 모르면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요즘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이 있나요? 우리가 이제 휴대폰 전화를 요즘 많이 쓰잖아요. 아무나 쓸 때 그 전자파가 암을 일으킨다는 뭐 연구 데이터는 수없이 많아요. 그래서 그 전화 받을 때 전자파 없애려고 어떻게 할까 고민들 많이 하잖아. 그죠? 근데 이 전자파를 제일 많이 막아주는 게 뭔가 하면 은이에요. 저도 이게 은이거든요. 이거 이제 스마트폰 이다이라 딱 꼽아놨어요. 전화 받을 때 막 머리 아프고 눈이 아프고 이런 사람들도 은팔찌라든지 은목걸이나 뭐 은귀걸이 해가지고 이렇게 받으면은 전혀 이상이 없어요. 근데 이것이 나쁜 파장을 상쇄시키는데 아주 특별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그것만이 아니고 사람이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초조하고 긴장되고 막 안절부절 못할 때 그 나쁜 파장도 같이 상쇄시켜줘요. 옛날에 시집 가면 며느리가 시어머니 밑에 뭐 합니까? 시집살이 해요, 안 해요? 시집살이 해보셨어요? 요새는 며느리가 시어머니 시집살이 시키는 세상 있겠네, 뭐 하기야. 근데 그 시집살이를 견딜 때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겠어요. 그래서 그게 화병이 돼서 이게 고통당하지 않게 머리에다 뭐 꼽아준 줄 압니까? 은비녀 꼽아준 거예요. 그리고 이 화가 치밀어서 애들이 열이 나고 못 견디면은, 애들이 열 나고 병 생기면요, 애들 기흉환 알아요? 기흉환? 색깔이 어떻습니까? 은색이 아니고 실제 은이에요. 실제 은이라고. 그게 속에 열을 깔아앉히고 나쁜 파장을 상쇄시켜주니까 몸에 들어가서 또 살균도 하고. 우리 조상들이 참 머리 좋았지, 그죠? 참 좋았어요. 그래서 이 은은 이 가슴에 화가 치미고 이런 걸 이렇게 잡아줘요. 노 있죠, 노. 이 노은 허리 쪽에 아주 근육을 튼튼하게 한 데는 구리를 따라갈 게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이 차력하는 사람들 힘만 있을 때는 막 구리 녹을 먹었다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 금은 금은 이게 머리를 맑고 분별력을 줘요. 그래서 은과 금은 대개 어디에 많이 썼는가 하면 이 뇌가 돌거나 화가 받쳐서 머리가 돌아버리는 게 막 간질하고 이런 데 있지요. 경기하고 주로 그런 데 많이 썼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화가 치미고 정신을 못 차리면은 옛날에 우황청심환 먹었거든요. 우황청심환 뭘로 쌌습니까? 금으로 싼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왕이 되면요, 화날 일이 얼마나 많고 옳고 그른 걸 분별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신라 임금 왕관 이렇게 그림을 본 적 있죠. 왕관을 뭘로 만들었습니까? 금으로 해서 머리에 씌워버린 거예요. 머리가 맑아서 덕이 있고 분별력이 있게 정치 좀 잘하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노선 수저나 밥그릇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주 좋고요. 은은
목걸이든 팔찌든 발찌든 이렇게 차주면은 이것이 땀이 날 때 이게 염분이 나오면서 이게 이온이 흡수가 돼요. 색이 죽는다는 것은 몸에 독소가 많다는 거죠. 이제 저녁을 굶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 독소가 빠지면서 이제 없어지죠. 몸에 염증이 일어나는 균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는 염증이 생기면 뭐 항생제를 써야 되고 뭐 이런 걸 생각했는데, 이게 생활 속에 그릇을 바꾸고, 예? 요새 은은 뭐 보석축에도 안 들어가잖아요. 목걸이나 팔찌를 함으로 내가 평생 2차 면역계로서 몸을 건강하게 지켜줄 수 있겠다, 이런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이 노새 들어가는 주석은요, 이 물을 맑게 하는데, 물에 생명력을 주는데 아주 탁월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시들어서 다 죽은 꽃도 주석 물병에 꼽으면 살아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 10주년이면 석혼식입니다. 주석 얘기예요. 주석. 25주년은 은혼식이고 50주년은 금혼식이에요. 주석이 그만큼 인간에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부터 이 유럽은 물이 안 좋으니까 주석 물병, 주석 물컵을 지금도 그 사람들 많이 써요. 그 다음에 중국에서는 우물이 안 좋으면은 주석판을 아예 우물 바닥에 깔았어요. 근데 이 주석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무좀균 있지요. 진균류. 곰팡이 죽이는데 아주 특별한 성질이 있어요. 그 다음에요, 기생충 죽이는데도 아주 탁월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몸 안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은 이 작은 이 기생물들을 소멸시키고 인체를 보호할 수 있는 이 특별한 기능을 가졌다는 거죠. 근데 이것들은 뭐 대량으로 필요한 것이 아니고 접촉만 해도 도움이 되는 것들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시대에 우리가 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이죠, 이 양고기를 많이 먹었어요. 그죠? 양고기 먹는 사람들은 지금 터키도 그렇고 뭐 북부 아프리카 이쪽 사람들은 뭐를 주식으로 많이 먹는가 하면 새비름을 그렇게 많이 먹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양의 몸속에 기생충이 참 많아요. 근데 이 새비름 속에 뭐가 많이 들어있는가 하면 수은이 많이 들어있어요. 수은이 최고의 강력한 살생제인데요. 우리가 이제 메탈 금속 수은을 이제 우리가 머큐리라 그러죠. 머큐리. 이 행성 중에서 제일 빨리 태양계를 도는 게 수성입니다. 수성의 이름이 머큐리예요. 이 수성의 이름을 딴 건데 이 액체 금속이죠.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빨간 아까진기, 일본 말이지만 소독약 썼지요. 그 원래 이름이 뭔지 압니까? 머큐로 크롬이에요. 수은이 원래예요. 수은이. 근데 이 수은이 제일 많이 든 식물이 새비름인데 세계에서 8번째로 많은 식물을 가집니다. 열대에서 한대까지 거의 없는 곳이 없어요. 근데 이 뭐 한의학에서는 이 새비름을 갖다가 씨는 까매서 신장에 좋고, 꽃은 노래서 비장에 좋고, 또 줄기는 붉어서 심장에 좋고, 뿌리는 희서 폐에 좋고, 잎은 팔에서 간에 좋다 그래요. 그래서 이걸 오행채라 그러는데, 특별하게 이 새비름의 이름이 여러 가지 있어요. 잎허리가 말이빨 같이 생겼다 그래서 마치연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가장 의미 있는 이름은 장명채입니다. 새비름을 상식하면 오래 산다 그래서 장명채라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만 이것이 몸에 염증을 일으키는 균을 죽이는데 탁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새비름 속에 이게 붉은 줄기 있지요. 그게 81ppm이면 말렸을 때는 1400ppm. 근데 이 균들이 수은을 먹고 살 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래서 새비름을 뜯어다 요즘 천지 빛깔입니다. 바위 위에 올려놔도 썩어요, 안 썩어요? 균이 먹지를 못하니까. 새비름 태운제 9.6kg에서 600g의 수은이 나와요. 근데 이것이 맹독이거든요. 근데 이 새비름이 이 수은, 새비름 속의 수은은 어떤 특성이 있는가 하면 예를 들면 우리 수산화칼슘이라는 양잿물을 압니까? 비누 만드는 양잿물 막 부식돼 버리잖아, 그죠? 근데 그것을 콩기름하고 섞어서 굳혀서 비누가 됐을 때는 해가 안 되죠. 이 수은도 그래요. 이 자체로는 너무 맹독인데 축적이 되고 이것이 이제 염소나 산소나 황과 이렇게 딱 결합이 돼 가지고 무기수은이 되면 살생력은 가지면서 축적이 안 되고 해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금이 염화 나트륨 아닙니까? 염소가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새비름을 그냥 말리면 안 말라요. 끓는 소금물에다 이게 데쳐요. 그래 되면 이게 법제도 되고 신맛 나는 것도 없어지고 이게 묵나물도 되고 차도 끓여 먹을 수 있고 요즘은 뭐 그냥 뜯어다 따 삶아가지고 무쳐 먹기도 하죠.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시대적으로 20, 30년 전에는 고기 한번 먹는 거 아주 대단한 일인데 요즘은 매일 고기입니까? 지겨서 안 먹지요. 그러면 기생충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균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좀 살생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의미에서라도 이 시대만큼은 좀 새비름을 먹는 것이 좋겠다. 차라리 고기를 안 먹으면 더 좋지만은 그러나 이미 기생충이 들어오면 40년이고 50년이고 같이 삽니다. 그러니까 들어온 것들을 죽이기 위해서도 우리가 좀 손님들이 와서 다른 차 대접하기보다는 새비름 뿌려가지고 차로 한 잔 소금 좀 타주면 아주 그건 맛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이 생활 속에서 지혜를 좀 배울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시라, 은이나 이제 새비름 이게 금속성을 가지면서 살생력이 있는 2차 면역계. 그러고도 우리 몸에 내성을 안 주고 꼭 필요하겠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막연히 뭐가 좋다 이거는 요즘 안 먹혀 들어가요. 이 시대에 우리가 이런 패턴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필요한 시대라는 것이 뭔가 마음에 와닿아야 되거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노설 쓰고 은을 쓰고 새비름을 써봤더니 상당한 효과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 수는 어떤 데 효과가 있는가 하면 특히 췌장의 염증, 당뇨 있죠? 그게 아주 특효입니다. 요즘 뭐 당뇨가 500만을 넘어 1000만을 육박해 간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매일 저녁 먹고 이게 무리가 가니까 췌장 기능이 다 망가져버려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여성들은 이제 이 아랫배 만져보면 막 덩어리 있어요. 이런 거 빼는데 아주 특효약이에요. 종기 압니까? 종기? 종기가 멍구리 아닙니까? 그죠? 혹시 선생님 옛날에 종기 나서 고약 붙여본 적 있어요? 무슨 고약 기억납니까? 이명래 고약. 이명래 고약의 원료가 뭘까요? 이명래 고약의 원료가 새비름이에요. 수은이 원료예요. 수은이. 우리가 알고 보면 쉬운 거예요. 그죠?
그걸 우리가 이제 몰랐구나. 이제 알았으니까 이제 뭐 생활 속에서 이제 실천만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저녁에 먹은 음식은 밤에는 위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일단은 저녁 확실히 굶고 이제 미네랄이 풍부한 곡식과 떡을 먹으면 저녁을 안 먹어도 먹고 싶거나 허기진 게 별로 없으니까 한번 실천해 보시면 상당한 도움이 있게 될 겁니다. 오늘 저녁에 가서 마음껏 드시고 자보세요. 밤에 개꿈에 시달리고. 그럼 신경이 뭐 마비 온 거지, 뭐 센서가 다. 예, 저녁에 먹고 나면 신장에 무리가 가서 다 붓지요, 대부분. 입에서도 썩는 내가 나고. 밤에는 소화 기능이 서버리니까. 그리고 저녁에 먹은 음식은 에너지를 안 쓰니까 이 노폐물이 혈관을 자꾸 막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늦은 저녁은 죽음으로 끝나는 병의 시작이다. 예, 그래서 치료에 있어서는 100명의 의사를 찾기 전에 저녁을 굶어라. 예.